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간과했던 발칸반도에 멋진 나라가 있습니다. 저렴한 물가,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사람들로 우리를 매료시킬 나라, 바로 알바니아입니다. 네, 저는 이 나라를 멋지다고 말합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고 보게 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시면 저에게 동의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알바니아는 면적 28748 알텍스트크마트컴 거로의 인구는 약 3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알바니아인을 이 수치로만 한정하는 건 곤란합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발칸반도의 거의 모든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마케도니아에서는 5명 중 1명이 알바니아인이고, 코소보에서는 인구 대다수가 알바니아어를 사용하며 스스로를 알바니아인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코소보 인구의 95%가 알바니아계입니다. 흥미롭게도 알바니아인들은 이탈리아인이나 오스만 튀르크의 후손이 아니라 기원전 2000년경 이 지역에 정착했던 일리리아인 일리리언스의 후손입니다. 일리리아인들은 철로 500년 이상 이 땅에 살면서 현대 알바니아 민족의 뿌리를 형성했습니다. 물론 이 나라의 이야기는 지리적 인구, 통계적 경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정말 광대하죠. 알바니아 땅은 철천년 동안 비잔티움, 즉 동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 37년 동안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이 영토를 잃은 후에도 그리스, 이탈리아, 세르비아의 점령을 겪었고, 혼란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했던 알바니아 사회는 결국 공산주의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공산주의 지도자 엠베르 호자 엠베르 혹사입니다. 1941년부터 1985년까지 알바니아 노동당을 이끌었던 그는 문맹률을 5%에서 90%로 끌어올리고 철도를 건설하고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등 국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는 또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죠.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알바니아를 완전히 세속적인, 심지어 무신론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나라에서 종교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짧은 역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영상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알바니아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제국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본질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알바니아인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일상 루틴까지 다른 민족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들의 외모나 먹는 음식의 일부는 오스만 문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 수도 티라나 거리를 걷다 보면 튀르키예와 아랍 레스토랑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패션, 의류 면에서는 이탈리아를 동경한다는 것이 확연합니다. 일부 알바니아인들은 자국 리그 대신 이탈리아 축구 리그를 시청할 정도죠. 이런 식으로 그들은 유럽에 더 가깝게 느끼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칸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풍부함은 사람들의 친절함에도 나타납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외부인에게 정말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다만 낯선 흑인을 만났을 때는 순전히 호기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쳐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매우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잃었거나 장소를 찾고 있다면 즉시 도와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알바니아의 신앙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에게도 종교적인 압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누립니다. 예를 들어 수도 티라나의 많은 곳에서 모스크와 교회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아잔 이슬람 기도 소리와 교회 종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죠. 나라에 사는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들은 이 점에 대해 서로를 매우 존중합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은 존중의 의미로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과 함께 금식하기도 합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또한 가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가족이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특히 일부 알바니아인들은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공원이나 카페에서 보냅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경제가 뒷받침되어야겠죠. 이 나라가 여러 면에서 매우 저렴한 여행지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바니아 사람들이 이 점에서는 조금 운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로를 버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일지 모르지만요. 이 나라의 통화는 알바니아 레크이며 1유로는 약 100레크에 해당합니다.
이 환율이 여러분에게 아주 싸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레스토랑, 시장, 카페, 상점에서는 거의 모든 것의 레크 환산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200레크 약 2유로 미만의 물건을 찾기가 꽤 어려울 정도예요. 특히 레스토랑 가격은 일부 유럽 국가와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비싸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알바니아 사람들은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지점에서 어쩌면 알바니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소득 수준이 드러납니다. 해양 관광과 같은 수입원이 있지만 월 평균 수입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최저임금은 4,000레크 현재 환율로 약 400유로 정도입니다. 평균 직업의 월 수입은 550유로에서 650유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 티라나에서 품위 있는 생활을 하려는 4인 가족은 월세, 식비, 교통, 의료, 교육과 같은 기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소 2,400유로에서 2,700유로를 벌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모든 사람이 최소한 평균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장 중요한 지출인 아파트 월세조차 수도 티라나에서는 1,000원 유로 약 10만 레크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러한 낮은 수입과 높은 지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뇌의 유출, 브레인 드레인입니다. 특히 젊고 교육받은 알바니아인들은 교육을 마친 후 자국에 머무는 대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의 선진국으로 영구 이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출처에서는 심지어 2025년까지 국가 청년 인구의 40% 이상이 유럽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게 불리한데 왜 알바니아를 방문하거나 살아야 할까요? 우선 알바니아에는 분명 부정적인 평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알바니아 마피아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위험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죠. 하지만 이 점이 절대 여러분을 단념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을 위해 알바니아에 온다면 완전히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정적인 부분은 보통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 여행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나라는 너무 안전해서 티란에 사는 젊은 여성들은 늦은 밤까지 마음껏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괴롭힘이나 위험에도 직면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바로 지리입니다. 발칸반도의 많은 나라와 달리 알바니아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 접근성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 면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럽인들은 저렴한 해변 휴가를 위해 알바니아를 선호합니다. 사란다 같은 아름다운 해변 마을이나 크사밀, K3일 같은 지역은 여름철 동안 유럽인과 미국인 모두로 가득 찹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에 대해 말하자면 비자의 용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시민들은 최대 1년 동안 비자 없이 알바니아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미국인들이 알바니아를 선호하는 이유가 됩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도 티라나와 그 활기찬 삶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곳은 현대 생활과 역사적 구조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멋진 도시입니다. 공산주의 시대의 칙칙한 회색 블록들은 다채로운 건물과 유럽 스타일의 카페로 대체되었습니다. 거리는 매우 활기차고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특히 블로쿠 비올로쿠 지역은 콜로니얼 타나 라디오 바, 스파이 스피크 이지와 같은 인기 장소들로 도시 반문화의 심장부입니다. 이 활기는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도시 내에서 숙박을 계획한다면 3성급 호텔의 경우 약 27유로 2,700레크, 좀 더 고급스러운 호텔의 경우 약 61유로 600레크를 예상해야 합니다. 또한 레스토랑 식사는 보통 10유로에서 15유로 사이이며 커피 가격은 1유로에서 3유로 사이입니다. 도시의 심장부에 있는 알바니아의 영웅 스칸데르베그, 스칸달백 동상을 꼭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페라 하우스 국립박물관과 함께 이 광장과 도시의 맥박과도 같은 곳이죠. 공산주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두에게 열린 공공사교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바니아는 단순한 발칸 국가가 아닙니다. 깊은 역사, 다양한 문화의 흔적이 담긴 정체성 숨막히는 아름다움,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친절한 정신으로 언제든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평균 생활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그 진정성을 잃지 않은 탐험할 가치가 있는 여행지입니다. 이곳에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오신입니다. 다음 주 다른 다큐멘터리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